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CEO를 만나다의 유재환입니다. 근사한 만찬의 초대를 받아서 가보게 되면 멋진 테이블 위에 세팅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꽃과 촛불로 한껏 멋을 부리고 숟가락, 포크, 그리고 나이프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식탁을 여러분 상상하게 되시죠? 오늘은 세계 최고 품질의 양식기를 만들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 기업가를 만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식기에서부터 가방, 액세서리까지 생활의 품격을 더해주는 유진 크레베스의 금속 제품들. 그 속에는 문영기 회장의 남다른 경영 철학과 리더십이 녹아있다. (1998년) 베트남 호치민에 생산 전략 기지를 설립한 이래 세계 최고의 금융 기술로 스테인리스 양식기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선 유진 크레베스. 그 브랜드 파워 못지않게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의 활발한 전개로 기업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12년 글로벌 경영대상 사회공헌 경영상을 비롯해 사회공헌 기업대상을 수상한 문영기 회장이 있다. 기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문영기 회장. 예수 안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의 긍휼과 믿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교회에서 가끔 뵙고 거의 몇 달 동안 못 뵌 것 같은데 네. 정말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제가 주로 해외 출장이 많아서요. 그래서 잘 못 뵙구나. 지난달에는 예. 피지로, 베트남으로, 우크라이나로 해외 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시판은 안 됐습니까? 국내는 저희들이 수출한 업체가 네. 다시 한국으로 재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외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군요. 유럽이나 미국에 그 네. 유명한 브랜드에 납품을 하면요. 네. 그 브랜드에서 한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를 창업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저희들 96년에 창업해가지고요. 베트남에는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4년 동안에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볼 때 장족의 발전, 엄청난 그렇습니다. 성장을 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베트남에 최초로 양식기 업체로 들어갔고요. 최초로.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땐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회사였습니다. 품질이라든가 네. 모든 제품이 떨어졌는데 네. 베트남에 가서 시련을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화재도 당하고 또 도난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자금 문제, 노사 문제, 많은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제품의 품질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겠군요. 쭉. 보통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광야학교에 들어갔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거친 그리고 들판을 헤치고. 속이 썩고 고민과 이 광야의 생활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신명나게 웃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회사가 공짜로 굴러가는 줄 알았더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 웃음 뒤에는 그 고통과 인내와 연단 그리고 매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추운 날에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광야 생활 한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 과거가 어땠나 궁금한데요. 네. 어렸을 때 소년 문영기 네. 소년 시절에 어떻게 지냈어요? 예. 제가 어렸을 적부터 좀 사업에 소질이 있었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고 네. 연필을 한 다진, 예. 한 다진 사면 12개잖아요. 그럼 그렇죠. 좀 싸거든요. 예. 그럼 낱개로 사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 다진을 사가지고 하나씩 낱개로 우리 가족들한테 강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익을 남겼었죠. 그 경제용으로 이제 밝으셨군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 대표님이 몇 남매 중에 몇째셨어요? 저는 오남매인데요. 오남매 저 중에서? 위로 누님 두 분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예요?
네, 아들로서는 이제 첫 아들, 첫아들이고. 맏아들입니다. 네. 그건 장남으로서의 뭐 책임감 이런 것도 늘 갖고 크셨겠네.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네. 아버님, 어머님이 하는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님들이나 동생들이 조금 질투도 좀 하고 책임감과 사랑을 동시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범생으로 그냥 얌전하게 여기 앉아 있으라면 앉고 예. 그런 모범 청년들만 생기는데 그러다가 제가 좀 소극적이었던 건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워졌었거든요. 어려워지면서 할아버님 때, 아버님 때 아버님 사업이 때좀 실패를 좀 네, 하셔서 네, 예. 네. 아버님 때 이제 아버님이 사실 그 공무원이셨는데 네.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셔서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참 빚잔치를 하고 빚쟁이들이 오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자녀들 입장으로서는 좀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소극적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어머님 아버님이 그걸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지요. 그때가 청소년 시기 때였습니까? 중학생. 네, 중학생 때였습니다. 네.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다 보셨군요. 네, 네. 그때부터 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셨겠네. 그때는 이제 그 특히 저희 어머님 모습을 봤는데요. 어머님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기도하시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시고 또 저를 데리고 캄캄한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시는 그 모습은 아직 잊을 수가 없고요. 네. 또 아버님도 그걸 잘 이겨내셔서 이제 다른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이제 사장으로 네. 저희들 잘 그 양육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는 어렵다는 내색을 한 번도 안 안 하셨어요.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죠. 저도 모르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머님이 위기를 극복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아버님의 정말 조용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울 때 그런 기도하는 모습, 정말 조용하게 기다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믿음의 네. 어머니를 가진 가정은 정말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기교회라고 십자가가 있고 여기 예배당 있고 여기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예스럽지 않은데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저희 직원들과 모든 후원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요 기도 모임이라고 매주 한 번씩. 습니다 네.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빨의 회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 저희가 2001년도부터 베트남에 공장을 옮기고 나서부터 이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기업이 선교하는 기업,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기업. 근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그 선의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모여서 매주 한 번씩 기도 동역자들. 네, 한 번도 쉬지 않고 13년을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네. 참, 이 전문인 선교 모임이나 코스타 강사로도 나가시고 예. 여기저기 설교도 하시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 더 이제 힘있게 선교사 역할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신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어려웠을 적에 굉장히 제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선교를 하려면 신학교에 가서 선교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라는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선교 신학을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야, 이왕 선교 신학을 하면은 MDB 목회 신학을 하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제가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겠다고 해서 목회 신학을 마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책임감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리더로 서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남의 그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기업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또 자기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내가 배우고 정말 네.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주로 그 했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은
주말하고 월요일 날 저녁 갑니다. 시간 월요일 날 하루 네. 때려서 그리고 너무 좋죠. 뭐. 좋은 거는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님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과 전문인 사역 또 공부 이거 다 균형을 맞춰서 적절히 시간도 배분하고 네. 또 에너지와 머리 쓰는 거 전부 이게 좀 균형 있게 고루고루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경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체력 관리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안배를 하는 스케줄을 잘 짜는 것이 경영자의 할 일이고 경영자는 맞습니다. 결국 가서 이제 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일과 자일과 잘 조화를 시키는 게 경영자라고 생각하는데 제 삶에 있어서도 시간 관리, 그다음에 체력 관리, 영성 관리 이걸 잘 조화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한 기업인들은 보면은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네. 버릴 건 빨리 버리고 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그냥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목적을 이룩하는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예.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맨 처음에 너무 고민 많이 하고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제 고민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희를 선택하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셨듯이 저 삶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원래 대표님께서는 뭐 좋은 직장 잘 다니시다가 네. 놓고 여기 어머님과 같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LG 상사에서 예. 과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이거 최고 회사네요 지금 한국서. 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사회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수입가를 하셨어요. 화학 제품 수입하셨는데 네. 이것을 그 국산화하자, 공장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거기에 저도 참 뜻이 좋아서 동참하게 돼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화학 공장을 건립하게 됐고 네. 화학 공장 10년 이상 운영했습니다. 지금 공장이 한국에는 없고 월남에 네, 베트남에 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명쯤 거기 있는데 지금 한 2,5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참 힘들 텐데요. 생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그렇습니다. 한통속이 돼서 네. 같이 네. 가족 같은 사원 이렇게 만드셔서 네.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맨 처음에는 초기에 고생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오늘 시키면 당장 해야 되고 끝내야죠. 빨리 해야 되고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동시에 시키는 시키고. 게 한국의 그 직장 생활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는 천천히 가고 하나만 시켜야지 두 개, 세 개를 시키면 다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고 처음에는 네. 열통 터진다고 그랬겠네요. 근데 지금 만드는 제품이 뭡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특별히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식탁에서 쓰는 그 양식기 스푼, 포크, 나이프를 생산하고 있고요. 스푼, 포크, 나이프. 네, 그래서 식탁에서 이제 저희들이 음식을 먹는 네.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고요. 네. 두 번째는 여성들이 가방을 들지 않습니까? 네, 핸드백, 네. 코치에 들어가는 가방 장식을 생산하고 코치는 있습니다. 명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싼 건데. 네, 장식품도 비싸야 되겠네요. 거기. 그렇습니다. 네, 유진 크레페스의 기업이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네. 뭐 예사롭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희 기업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선교하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선교. 설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기업의 소명은 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자, 기업을 통해서 나눠주자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그 주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의 설립 목표라든가 베트남에서 지금 그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몹시 궁금한데요. 우리 제작진이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좀 보신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 민족 지도자 호치민의 이름을 따온 이곳은 유진 크레베스의 베트남 현지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출근길은 오토바이 부대와 근로자 군단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6만 명의 근로자가 동시간대에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에 가깝다. 호치민 수출 자유공단에 자리한 유진 크레베스 공장. 현재 이곳은 문영기 회장의 동생 문대기 사장이 맡고 있다.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6년째 있었지만 어려운 사안도 잘 해결하는 동생이 문 대표는 그저 믿음직스럽다. 그래, 자,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 같이 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베트남 땅에 96년도에 발을 들이게 하시고 형제가 어엿한 중견기업의 수장이 되기까지 기도로 후원한 어머니. 저희들과 거래하는 우리 그녀의 신앙의 DNA를 이어받은 두 아들은 오늘도 기도로 유진 크레베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기도드립니다. 예. 기계 소리로 꽉 찬 공장. 이곳에선 유진 크레베스의 메인 상품인 양식기 생산이 한창인데 금형틀을 이용해 스푼, 포크, 나이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 무려 30종류에 이른다고 한다. 스테인리스 양식기 생산량 세계 1위의 유진 크레베스는 금형을 비롯해 열 처리, 도금과 연마 부분에서 고도의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 초기부터 꾸준히 금형의 정밀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은 세계 유명 브랜드의 바이어들이 그 기술력을 먼저 알아본다고 한다.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쇠. 지난 15년 동안 유진 크레베스는 그 쇠처럼 단단하게 성장했다. 스테인리스 양식기는 그 형태를 만드는 작업 이외에도 제품의 경도를 맞추는 일을 비롯해 열 처리 작업, 도금과 연마 작업 등에서 고도 기술력이 필요하다. 1998년 베트남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이후 지금은 하루 25만 개, 연간 8천만 개의 양식기를 생산하며 세계 곳곳에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유진 크레베스의 제품이 더욱 사랑받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양식기 하나에는 1원의 적립금이 붙는데 이 적립금은 지난 2001년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등지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제품이 단순한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닌 이웃사랑의 통로로 사용된 데에는 문영기 회장의 결단과 기도, 그리고 추진력이 뒷받침됐다. 오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한 문영기 회장. 작업복을 착용한 그의 옷차림에서부터 공장 방문이 단순한 현장 시찰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관리자와 함께 생산의 모든 공정을 꼼꼼히 둘러보는데 특히 금형 단계는 작은 흠집 하나가 제품 생산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한다. 특히 생산 라인 중 완제품이 나오는 곳에서 그의 표정이 여느 때보다 진지한데 품질이 곧 기업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 제품 완제품에서 스크래치 방지, 그다음에 흠집 방지를 위해서 이 폴리백에 낱개로 포장을 하는 공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생산 공정에서 아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마라든가 이런 공정에서도 불량 제품을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완제품에서도 이렇게 두세 번에 걸쳐서 불량 제품을 걷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량률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공장의 사무실. 오늘은 특별히 타 기업과의 기술 제휴 및 전수가 있는 날. 이미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양식기 선진 기업들과 업무 제휴를 비롯해 기술 도입을 추진해온 유진 크레베스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열처리 기술을 전수받으려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의 경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영기 회장을 비롯해 공장의 현지 중간 리더들까지 참여해 열기가 매우 뜨겁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유진 크레베스의 선구자적인 정신은 양식기를 단순한 식자재가 아닌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굉장히 초급 저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예술품 같은 이런 정교한 제품까지 최고급품까지 저희들이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많은 직원들과 또 우리 경영진들의 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전수 이후 문영기 회장이 찾은 가방 액세서리 공장. 유진 크레베스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신규 사업 분야로 미국 명품 브랜드의 가방 액세서리까지 납품하기 시작했다. 양식기보다 작고 정교하기에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가방 액세서리. 그만큼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유진 크레베스의 금융도금 기술력은 명품 브랜드 가방까지도 인정했다.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공정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특히 코팅이나 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가 훨씬 고급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희들이 가방 액세서리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도 양식기에서 갖춰진 도금이라든가 금형, 연마 모든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기술을 뒷받침해서 이 가방 장식에서도 저희들이 선도적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속 제품을 넘어 사람의 편의와 품격까지 생각하는 유진 크레베스의 정신은 제품 생산뿐 아니라 생산 현장의 근로자와 근로 환경에까지 적용돼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이 소비자와 근로자, 더 나아가 사회까지 생각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진 크레베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루의 마무리는 공장이 아닌 호치민 오늘리교의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빠듯한 일과에 지친 몸이 말씀과 찬양으로 충전되는 순간이다. 오늘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과 신앙은 문영기 회장의 가장 절대적인 힘과 성공의 비결이었을 터.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문영기 회장과 유진 크레베스의 존재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근데 베트남이 아직 공산국가고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많이 좀 억압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영기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가 이곳 호치민에서는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미션이 이곳 호치민에서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문영기 장로님의 사역이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제품과 기술로 인정받은 유진 크레베스. 그 뒤에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문영기 회장의 삶과 노력이 숨어 있다. 오늘도 그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성공의 가치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그 베트남 공장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겁나네요. 그냥 수만 명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무슨 썰물 밀려오듯이 네. 한국서 사업하시다가 맨 처음에 네. 그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희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길 때는 96년도였었는데요. 네.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수교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그리고 저희들이 옛날에 하면 공산 국가라면은 좀 두렵고 으스스했죠. 네. 네. 과연 거기 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글쎄,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가보시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노동력도 좋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개 중국이나 무슨 우리나라보다 후진한 나라에 가서 할 때 뭐 땅값이 싸고 노동력이 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고위층이 아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저희들은 거기 베트남 호치민의 수출 자유공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뭐 누구와 연결돼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베트남 정부가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햅자란 곳에 한 군데만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자기네들 모든 부서를 돌려서 허가를 그 내줬습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같아요. 처음에는 뭐 납품 원가도 안 나오는 싸구려로 뭐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고 계속 그때 오셨는지. 생각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다 그만두고 오시고 싶은 생각 몇 번씩 났을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났습니다. 수도 없이 났겠죠. 네.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한국 기업이 그래도 베트남 가서 생산을 하는데 네. 최소한 원가는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네. 바이어들이 원가도 안 맞춰주냐.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원가가 안 맞는 주문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공장에 놀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저희들한테 일감이 주문을 없어지고. 일감을 주는 바이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원가가 안 되더라도 공장만 돌리자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생산해서 차츰차츰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 저희 자체 생산력 보여주고. 입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고급품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간과한 것이 뭐냐면 바이어들도 조심하는구나.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고급 제품을 주고 비싼 제품을 줘서 만약에 저희들이 실수하면 실수를 하면 저희도 자기들도, 클레임 받고 자기네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거였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되셨구나. 네, 네. 양식기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뭡니까 스푼하고 포크, 포크하고 나이프, 나이프하고 세 개가 이제 주로 되는 것이고 거기 또 부족되는 것들도 있죠. 수십 식탁에 가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왜냐하면 되죠. 저희들이 이제 스푼 포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서빙 스푼, 서빙 포크, 아, 그다음에 그렇죠. 좀 큰 것, 예. 우리가 말하는 국자, 국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그 티 스푼, 티 포크, 뭐 과일 스푼, 과일 포크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랍스터 이제 깨는 아, 그 집게,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생산하고 우리가 이제 질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국제적으로 양식기 제품이 이 좋은 품질이고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받을 때까지의 뭐 피나는 노력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이 양식기는 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 예. 네, 첫 번째는 이 그 녹이 슬지 않아야 되고, 녹이 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이어들은 이제 스크래치나 이 흠 흠이 이런 게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고, 네. 광이 이제 거울같이 나야 됩니다. 거울같이 바짝바짝 나야 해야죠. 되고, 네. 네, 그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미국 스타일하고 유럽 스타일하고 차이가 또 다르고, 있는데요. 예. 미국 사람들은 손이 유럽 사람보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좀 무겁고 더 큰 네. 입도 크거든요. 입이 네, 그 입이 큰데 숟가락이 조그마면 곤란하지. 굉장히 짜증스럽죠. 아.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입이 작고 손이 작은데 큰 걸 주면 또 불편하죠. 먹고 싶죠. 네, 그래서 유럽 우리가 보면은 숟가락이 같은 크기가 같지 않겠냐 하는데 유럽은 좀 다 작고 다르군요. 아담하고 예. 예, 미국은 크고 예, 시원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저간 우리 문외한들은 그냥 이제 호텔이나 무슨 양식당에 있는 게 다 똑같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뭐 다 차이가 있는 줄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패션 상품이라 가지고요. 그렇군요. 이제, 대표님도 이제 식당마다 가시면 예, 예. 같은 스타일을 못 보셨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좀 다른. 네, 다른. 그렇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어려움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곤혹스럽고 힘들었던 때 그만두고 때려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해외 공장 이전이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 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처음 나가신 거죠? 네. 처음 나가서 한국에서처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들이 오더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고 제대로 생산을 안 하니까 품질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생산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 자금에 항상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질만 하면 공장에 또 불이 나가지고 또 한 차례 태워서 베트남에서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 불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거긴 있었고요. 화재 인슈런스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었을 텐데요. 화재 인슈런스 있긴 보험을 있었네. 들지만 네. 그러나
그 생산 지연이라든가 또 많은 로스가 그렇죠. 생겼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생산을 하면서 그 사고가 좀 납니다.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가 나냐 하면 저희들이 프레스를 막 300톤짜리, 500톤짜리 프레스를 찍다 보면 금형이 조금 어긋나면은 이 그 짜투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쇠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쇠가 이제 이 잘린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옆으로 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다치겠네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저 여직원이 지나가다가 베트남 여직원이 지나가다가 그건 맞았어요, 배에. 맞아가지고 이제 복부가 파열돼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사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공장을 하면서 기업을 하면서 사람이 사망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빈소에 가가지고 이야, 새벽 정말. 4시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인명이 희생되는 그 기업입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이런 그 기도를 깊이 했고요. 그래서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인명도 그렇고 또 그날의 근로자도 쓰고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더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그곳에 저희들이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유진 크레베스가 이 14년 동안에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자라나갈 수 있던 결과가 그런 많은 그 희생들, 노력들, 땀들이 모여서 네.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기업인이, 경영인이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직원들에게 사회에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문제는 가족들과 뭐 다 해결이 원만하게 잘 끝이 났군요. 그 감사한 건 뭐냐면 네. 저희 기업이 돈만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다는 아니고 거죠. 정 베트남의 생명을 살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수술을 해주는 그런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직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장님은 나서지 마시고 빈소에만 가시고 유족들은 본인들이 가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왜냐하면 동족들이.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죠.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말이 통하는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가서 위로할 테니까 사장님은 그냥 계시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나선 것이 아마 주요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 해결에. 그러면서 이 빈소에 저 2,000명 되는 집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그 장례를 치러주고 정말 조의를 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많은 광야와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안 했으면 이걸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적도 생각이 문득문득 나가다가도 우리 기업은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한국 기업들 때문에 한국어 붐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기업 때문에 한국어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 배우겠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붐이 일었습니다. 글쎄 정말 말씀이에요. 한국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나라라고 글쎄 생각하는 게 말이에요. 뭐냐면 한국어, 예. 그다음에 태권도, 예. 또 한국의 의료는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예.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예. 한국의 메이크업이나 화장품 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옷부터 해서 헤어스타일까지 한국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네. 정말 이 조그만 나라, 놀라운 자원도 일이에요. 없는 나라, 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글쎄 변화됐는지 말이에요. 정말 예. 그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을 정말 목표로 삼고 저는 쓰시는지. 첫째로 네.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협력해 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이 해외에 가서 취업도 하려고도 할 네. 뿐더러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후배들에게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네. 정말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좁습니다. 한국의 기업도 너무 적고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될 때거든요. 한류 열풍이 불고 한국 사람을 좋아할 때 한국 기업이 많이 나가 있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한국보다 베트남이 또 필리핀이 아니면 아프리카가 낮은 나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준비를 적게 해도 우리가 하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 나라에 갈 때는 한국보다 더 많은 준비라고 실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저희 예측 가능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년의 한국 사회에서도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든가 또 사회공헌 기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기업인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윤 추구해서 이제 부자도 만들겠지만 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지났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정말 정직하고 그다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정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업하는 목적이 세금 내기 위해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기업인들의 가치가 옛날엔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투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에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 아마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공헌을 얘기하기 벌써 십수년 전부터 나눔에 대한 특별히 그 경영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 봉사하시고 뭐 교회를 섬기시고 나누고 하는데 앞장서셨는데 봉사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그 어머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가 집이 부도가 나고 어려웠을 적에 저희 어머님 저 손잡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때 서운한 것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뭐냐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사회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서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도 계속 해주시고 그것을 복지재단을 만드시고 그걸 실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왔고 그다음에 저희 말씀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강조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웃과의 누군가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한국 선의복지재단.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 재단을 만드신 거죠? 이 선의복지재단은 30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시작했고요. 아, 그랬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돕기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한 명을 도와주기는 쉽다. 그러니까 회사보다 더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돕는 일을 쭉 계속 하셨군요. 근데 베트남에 가셔도 선의복지재단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료 선교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제 베트남에서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2001년도부터 초청해서 수술해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해가지고 고쳐서 나와서 보내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기억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 굉장히 가난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한국에서 고쳐주겠다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자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원자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막 2년씩 3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선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한국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랑 할머니랑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엄마한테 밥도 갖다 주고 화장실도 모셔다 드리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랬는데 내가 한국에 가면 누가 엄마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밥을 갖다 드리냐. 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엄마가 네가 병이 나야 계속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해서 할머니랑 같이 한국에 왔거든요. 같이?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와서 할머니도 자기 손주가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와서도 눈물 흘리고 그때 저희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한국에 또 베트남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치고 베트남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 손을 꼭 잡으면서
너를 낳게 해준 사람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베트남 사람이다.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너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엄마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자기 아들이 병을 고쳤구나.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기쁘고 네. 그 할머님이나 그 아이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사람쯤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갑니까?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 필리핀, 뭐 우크라이나에서 한 30명 정도 어머님하고 같이 30명. 네, 한국에 오고 큰 있습니다. 숫자인데 네. 그런데 수술이 필요한 사람 더 많이 있죠. 베트남에 매년 한 2만 명 정도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생기는데요. 선천적으로. 네, 5천 명밖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다른 선교재단이나 의료기관들이 많이 하고 좀 있죠. 협력해서 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일은 한 단체가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병원이라든가 다른 네. 후원 단체가 네.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문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눔이란 어떤 것일까? 말씀 좀 저희들 해주시죠. 심장병 수술을 해주면서 제가 그 가난한 가정에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대가 없이 바라는 거 없이 바라는 나눠주는 거 없이.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눔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서 내가 돕지도 않은 사람들로부터 또 기관으로부터 저희 회사를 발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네. 사업거리를 주시고 저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 큰 결실로 저에게 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다고 저는 그러거든요. 준 건 제가 나눔을 줬는데 받는 거는 그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정말 딴 곳에서.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시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눔의 행동을 계속 하시는데 부모님 외에 사회생활하면서 네. 우리 문 대표님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한 분 말씀하시라면 어떤 분을 예, 하여튼 저희 부모님 외에 제가 네. 꼽으라면 고 하용조 목사님을 네.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하 목사님은 내가 강단에 설교하다 죽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그래 네. 소명을 수행하다가 죽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으라는 거였거든요. 붙어 끝까지 있어라. 붙어 있어라. 예. 예. 저는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라는 것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요. 역전의 명수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저희 사업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사업도 믿음 속에 붙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저희 회사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하여튼 번성하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저희 큰 귀감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청년 학생들과 젊은 기업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 같은 그런 말씀인데 책 읽으시는 가운데 또 영향을 받으신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네. 이제 옛날 교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네. 그곳에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정말 삶의 지혜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욕할 때 그것을 대항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들을 용서하라는 억울하기 그 짝이 없어서 가서 때려주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꼭 참고 네, 그것을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는 그 지혜로운 책을 봤을 때 네. 정말 그게 정말 아직까지도 고전으로 있고 그렇군요. 정말 그런 겸손이라는 지혜는 영원히 불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그리스도를 됩니다. 본받으라는 책이 네. 한번 읽어보고 또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이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자 아주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주고 고맙고요. 문 대표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관련돼서 말씀 행복한 좀. 삶이란 것은 내 삶을 떳떳하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다. 소개할 수 자랑스럽게 네, 이렇게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같이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 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힘들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네. 세상 속에 일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예, 끝까지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보다 남을 잘되게 배려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왜냐하면 제가 제 형제를 잘못되게 하고 제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직원들을 잘못되게 하고 제가 잘 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저희 파트너를 잘못되게 하고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잘되게 할 때 결국은 제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붙잡고 있어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을 거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유진 크레베스가 나갈 길, 그 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비전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유진 크레베스는 그 양식기와 가방장식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본연인 최고의 품질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요. 네. 제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네. 필요할 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네. 기도의 제목이고요. 제 비전이 있다 그러면 세계 전문인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네. 싶은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또 기관이 서로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세계 전문인 선교센터에서 정말 세계 선교와 이웃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산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참 크리스찬 CEO로서 기업 경영의 철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정말 후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말씀들이 아주 엄청나게 금과 옥조 같이 빛나는 말씀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가 점점 크게 발전돼서 월남의 우리 복음 전파에도 그분들이 나중에 동역자가 되는 그런 네,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